냉장고에 다 넣어둬. 알았지? 가만. 뭘 입고 나가지? 또 후줄거나 입고 나오면 우리 강심이 또 싫어할 텐데. 가만 보자. 좋아 죽네. 좋아 죽어. 기집애. 그럼 진작에 전화를 주든가. 돈만 썼잖아. 왜 아닙니까? 아이 저 형도 미리 전화 좀 주시지 참. 뭘 입고 나가지? 또 후줄거나 입고 나오면 우리 강심이 또 싫어할 텐데. 오늘 장면은 큰딸 강심이가 오늘이 아빠 생일인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가족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으로요. 그러자 아빠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겁니다. 여기 영어 표현은 한국어 대사와 많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대사를 영작해 보라고 했다면 당연히 입다라는 표현하고 나가다라는 표현을 찾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고 나가다라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영작해 놓은 문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표현의 차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어에서 입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문장을 영작할 때는 정작 입다라는 동작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당신은 제복 입은 모습이 정말로 멋져라고 표현했다고 치면은 여러분에게 이걸 번역해 보라고 했다면은 You look great when you wear the uniform 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You look great in the uniform 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도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저 애가 내 동생이야 라는 표현도 The girl who wears a red dress is my sister 라고 표현하기 쉽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The girl in a red dress is my sister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입다, 나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영작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표현했다는 그런 사실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look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늙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한국말로는 그는 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론 두 개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영작해 보면은 늙어 보인다는 look old로 늙은 것처럼 보인다는 look like old로 번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look like ol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닌데 look like도 많이 쓰는데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공이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look like를 설명하자면은 이 표현은 두 개의 물건, 물론 물건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에 look은 두 가지 물건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물건의 성질이나 어떤 상태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내가 원빈처럼 생겼나요? 또는 내가 원빈처럼 보이나요?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는 즉 나하고 원빈하고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ook like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생겼다. 이 말은 또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문장도 그와 그의 아버지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그 케이크는 자동차처럼 생겼다. 이것도 케이크와 자동차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내 눈에는 그녀가 별처럼 보인다. 이 말도 그녀와 별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look like는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해서 그 생김새나 성질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성상 명사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다음 문장들을 보실까요? 첫 문장은 내가 늙어 보이나요?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look like 문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그는 혈기왕성해 보인다. 이 문장도 그 사람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문장도 그녀의 옷은 싼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그 옷을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의 성질이나 상태를 그냥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철수는 상당히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장도 철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한국말로 다시 표현하자면은 철수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치사 like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만 보자.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사는 딸의 전화를 받고 몹시 기뻐하는 오빠를 보면서 고모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한국어 대사와 영어 대사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한국어에는 죽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영작에는 없습니다. 영어에서도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라는 표현으로 die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를 보고 싶어 죽겠다라는 표현으로 I'm dying to see h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선택한 것이 he couldn't be happier입니다. 지역하자면은 그는 과거에 이것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문법에서는 이런 표현을 비교급의 최상급 용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아놓았습니다. 한국말에는 또 이런 표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상당히 자주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It couldn't be better. 이 뜻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다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이상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음 문장은 It could be worse. 이 의미는 더 나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최악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주로 남을 위로할 때 또는 스스로를 다독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은 You couldn't do better. 너는 과거에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었다. 또는 지금보다 더 이상 잘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번에 일을 제일 잘했다는 뜻이죠. My daughter couldn't be prettier on the stage. 이 문장의 의미는 우리 딸이 무대 위에서 더 이상 예쁠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무대 위에 있는 딸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 중에서 가장 예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럼 진작에 전화를 주든가. 돈만 썼잖아. 왜 아닙니까? 아이 저 형도 미리 전화 좀 주시지 참. 여기서는 오빠 생일이라고 장을 잔뜩 봐온 이모가 미리 그런 계획을 얘기해 주지 않은 강심이를 나무라는 듯 얘기하자 사위가 말하는 겁니다. 처형도 미리 전화 좀 주시지. 여기 영작은 한국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은 미리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리라는 표현을 넣고 싶으면은 Why didn't she call you earlier라고 earlier를 넣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캐나다 와서 한동안 이런 표현 때문에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녀는 왜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장이고 이걸 한국말로 다시 하면은 그는 왜 일찍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왜 빨리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왜 진작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일찍, 빨리, 진작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간단하지만 바로바로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패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 패스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는 이 어떤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햄버거 인앤아웃 무료 시식회 행사의 사진입니다. 만일 여기서 한 여성이 먼저 와서 줄을 서 있는 남친에게 일찍 오지 않아서 맨 뒷줄에 서 있게 됐다고 불평했다면은 그녀는 오빠 그러게 내가 빨리 오라고 했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I told you you should have come fast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빨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문장은 I told you you should have come early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들 한번 보실까요? I'm sorry not to call earlier. 이 문장은 내가 빨리 전화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내가 빨리 혹은 내가 미리, 내가 진작, 내가 일찍 전화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fast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I'm sorry not to call fast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fast가 어울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뒤에서 누군가가 기다린다면은 전화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꿈을 대다가 전화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I'm sorry not to call fast 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가 잽싸게 전화를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ast하고 early하고 차이는 fast는 속도가 빠른 거를 말하는 것이고 early는 시간상 또는 이게 시기적으로 앞에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의 빨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You should tell me earlier. 너는 내게 진짜 그거를 얘기했어야 했다. 너는 빨리 내게 그것을 얘기했어야 했다. 너는 내게 미리 그것을 얘기했어야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 I'll buy you what you said earlier. 이 문장은 네가 전에 얘기했던 것을 내가 사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 결정은 올해 초에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는 쉬운 단어 fast를 쓰시면 안 되고 early나 earlier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래도 더 크게 안 다치신 게 다행이죠 뭐. 여기는 회장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이 강심이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강심이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자는 It wasn't seriou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교급의 최상급 용법이라고 한 It could be worse를 사용하는 게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번역자가 이 문장을 번역했다면은 It is lucky, it could be worse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현이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 잠시만요. 예. 꼭 이럴 때 배터리가 죽지 꼭. 강심이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죽으니까 이럴 때 배터리가 꼭 죽는다고 하면서 이제 푸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My battery, of course this would happen now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장도 한국말 그대로 보자면은 영작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문장을 번역하려고 했다면은 배터리가 죽다라는 표현 때문에 골몰했을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battery is dead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는 battery is out 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드입니다. 우드는 will의 과거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will의 과거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한 게 should도 있고 could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ill, shall, can의 과거가 would, should, could이지만 사실은 would, should, could는 will, shall, can과는 거의 관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would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실까요? 만약에 이게 will의 과거였다면은 엄마는 매일 밤 내게 와서 키스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문장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엄마는 매일 밤 내게 와서 키스를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would는 used to를 대신해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would가 used to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will의 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when he was young, he would speak to his dog. 그가 어렸을 때 그는 그의 강아지에게 얘기를 하곤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would는 will의 과거가 아니고 used to라는 그 의미를 가진 아주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when he was young, he used to speak to his dog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would, should, could는 will, shall, can의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야. 공중전화도 없는 거야? 누나, 강재야. 무슨 일이야 여긴? 여기서는 동생이 누나를 병원에서 뜻하지 않게 만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여긴 이렇게 했습니다. 번역자는 Why are you here?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번역자가 이것을 번역했다면은 What brought you here? 이렇게 했을 겁니다. 보통 캐나다에서는 여기 왜 왔느냐,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Why are you here? 이란 말보다는 What brought you here?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8대 2 정도로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why 대신에 what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에서는 why보다는 what을 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은 What makes you think you should do it now? 무엇이 당신을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Why do you think we should do it now?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웬일인지 why보다는 이렇게 wha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문장도 What makes you cry? 무엇이 당신을 울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쉽게 표현하자면은 Why do you cr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영어에서는 왠지 모르게 why보다는 이렇게 what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밑에 문장도 What convinced you that you were wrong? 무엇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을 확신시켰습니까? 이런 말인데 이 문장도 Why did you convince that you were wrong? 이렇게 될 것 같은데 why보다는 what을 사용합니다. 그 밑에 문장도 What prevented you from helping them? 무엇이 당신이 그를 돕게 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why로 바꾸면 좀 문장이 복잡해지는 건데 하여튼 why 대신에 이렇게 what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파? 회장님이 좀 다치셔서. 여기 왜 왔냐는 동생의 질문에 강심이가 회장님이 다치셔서 왔다고 My CEO got hur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urt만은 아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아프다는 뜻으로 ill도 있고 sick도 있고 hurt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해서 쓰면 좋을까라고 좀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확실한 구별은 아니지만 이런 구별이 있습니다. ill은 의사가 판단해서 진단해서 병으로 볼 수 있는 아픔, 그런 아픔일 경우에는 ill이라고 합니다. sick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사가 판단해서 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다,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 sick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hurt는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아플 때 hurt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통증이 있을 때 hurt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목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때 my throat is sick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 my throat is hurt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하여튼 ill하고 sick하고 hurt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시고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